오늘 함께 얘기해 보고 싶은 분은 바로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무려 18년이라는 참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정약용 선생님은 어떻게 시간을 썼을까요? 아침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온통 책을 쓰는데, 책을 읽는데 그 시간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오게 된 결과물은 무려 500여 권의 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어떻게 500여 편이라는 그 많은 책들을 써낼 수 있었을까요? 자, 첫째,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펴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의 방법이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서관에 가서 검색대 앞에 서서 독서의 방법, 독서법, 독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책들의 리스트를 한번 뽑아 봐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책꽂이에 가서 각각의 책들을 펼쳐봅니다. 이 책에 내가 원하는 독서의 방법이 적혀져 있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쉬운 책이라면 금세 다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책들이 한 권, 두 권에서 10권, 20권이 된다면 그걸 다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겠죠. 물론 다 읽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모티머 J 애들러라는 분이 있으세요. 물론 이분이 지금 독서의 기술 말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렵게 쓰여, 좀 옛날 말투로 쓰여졌는데 이것보다 더 개정된 판으로 이제 또 책도 내셨는데 여기서 이분이 소개를 합니다. 책을 어떻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앞표지, 뒷표지, 그리고 앞날개, 뒷날개, 머리글, 목차를 빠르게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 목차를 읽다가 본인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가서 그 한 챕터, 한 꼭지만을 정독을 해보는 거를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모티머 J 애들러라는 분의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뭔 책을 펴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이렇게 해서 뽑아진 한 10권의 책들을 5권에서 10권? 아예 이 권수는 이건 본인에 따라 다르겠고요. 그 책들을 가지고 책상에 앉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본인의 뜻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면 본인의 뜻이 세워진다고 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책을 100권을 읽으면은 책을 쓰고 싶어진다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본인이 자신만의 뜻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매겨보는 거죠. 이 간략간략한 메모들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목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뜻과 목차를 정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본인의 뜻과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건 뭐였죠? 첫 번째로는 본인의 뜻을 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뜻을 전개하는 어떤 순서에 따른 목차들을 각자 정했을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채워야겠죠. 본인의 생각만으로는 채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빌려와서, 옮겨와서 본인의 주장을, 생각을 더 강화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죠. 이 방법을 누가 사용했느냐? 저희는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책들을 읽다가 본인이 궁금한 거에 딱 본인이 쓰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그럼 그 부분을 이런 다른 종이를 빌려 종이를 옆에 쌓아두고 있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리고 쓴 것은 바로바로 옆에 모아둔 뭐 상자에다가 이렇게 툭 모아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두고 계속 책을 읽어나가는 거죠. 이거를 초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바로 정민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정민. 이분은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이란 이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은 말을 하세요. 정약용 선생님은 상자를 쓰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분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각각의 폴더에다가 해당하는 폴더에다가 메모를 뭐 한글 파일, 이건 저의 상상인데 한글 파일로 아마 저장을 해두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컴퓨터에 각각의 폴더에다가 분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메모를 할 때는 또 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할 때 어떤 폴더에 들어갈지를 또 같이 메모를 해두셨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메모를 할 때 저희는 어떤 거를 기억을 해야 될까요? 논문 같은 거를 쓸 때도 이제 유념해야 할 사항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수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같이 남기고 있어야죠. 예전에 저작권법에 대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어디서 인용했는지 알 수 없는 자료라면 사용하지도 않는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잠깐,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메모하는 거를 얘기해 봤는데요. 그럼 메모할 건 다른 사람들의 글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은 아직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적는 것, 이건 역시 정약용 선생님도 중요시 하셨는데 이걸 바로 질서라고 이름을 붙이시더라고요. 빠르게 쓰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나면은 그 옆에 쌓아뒀던 종이에다가 이렇게 빠르게 또 쓰셨다고 해요. 이것처럼 저희도 책을 읽다가 문득 궁금한 점, 본인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떠오르면은 고민하지 말고 우선 적기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새를 얼른 잡아두기. 자, 그럼 네 번째는 이렇게 메모해둔 내용들을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자에 쌓아두었다고 하죠. 그 메모들을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은 그 상자를 개봉했다고 해요. 상자를 가져와서 앞에 쏟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들을 분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이미 책을 읽을 때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목차가 구성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메모들을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1번, 얘도 또 1번이네, 또 1번이네, 또 1번이네, 4번, 4번, 3번 막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짜임새 있게 만드는 거죠. 만들다 보면은 1번 목차에는 되게 자료가 많은 반면 2번 목차에는 약간 좀 빈약하네 하면은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2번 목차에 대한 소재들을 더 모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글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책들을 권하겠습니다. 책 한 권은 다산의 독서 전략, 권영식 선생님의 책인데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소개했던 정민 선생님의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두 책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 다산의 독서 전략이라는 책이 훨씬 얇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 이 책에 대해서 조금 겁을 냈었는데 막상 한 챕터를 읽어보니까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책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지금까지 얘기해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째,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펴들기. 둘째, 본인만의
뜻과 목차를 정하기. 셋째, 목차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메모하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책 쓰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